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김 여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포함한 수사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9월 재미동 포통일운동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으며 같은 해 12월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 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지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게 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중국발 경제강압 대응팀장이 한국이 다시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의 경제 강압에 직면할 경우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동맹국들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익명의 국무부 당국자는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중국이 불평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저하지는 않는다며 각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국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독립국가들이 강압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들이 중국의 뜻에 따라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고 강력한 국제체제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국은 희귀 자원을 무기화해 국제무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학개미 즉 미국 주식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식 중 하나인 애플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애플은 인공지능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애플 주식 보유가 올해 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15.1% 감소한 것입니다. 최근 빅테크 중심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애플 주식의 순매도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애플 주식의 보유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단지 부진한 주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올해 애플의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22%로 집계됐는데 같은 기간 주가가 27.06% 하락한 테슬라 주식의 보유 규모는 지난달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력 시장인 중국 등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줄고 있으며 인공지능 AI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는 2016년 1분기 처음 애플에 투자한 이래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지만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애플 주식을 팔았습니다. 워런 버핏은 한 주주의 애플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냐는 질문에 대해 법인세 상승을 우려해 지분을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오히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50억 원 이상의 거래된 아파트 건수는 총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34건에 비해 79.4%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4개월 동안 거래된 51건에 비해 19.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90억 원 이상에서 거래된 건수는 11건이었으며 그중 2건은 거래가가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삼성동 등에서 총 4건이 성사되었고 2월에는 한남동의 한남더일과 나인원 한남에서 각각 95억 5천만 원에서 99억 5천만 원 사이의 3건이 계약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 7차 아파트가 1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 수요층이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경향이 강하며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은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자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서울 강남의 명품 브랜드 펜디의 인테리어 가구 브랜드인 펜디까사가 인테리어한 명품 주택이 아시아 최초로 들어선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건설될 이 주택은 하이엔드 주상복합 주거시설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철저한 입주민 선정을 통해 최고급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건물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근처에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지며 오피스텔 6호실, 아파트 74평 29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하이엔드 주거시설인 만큼 입주민 선정 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펜디까사 본사가 고객의 직업군과 자산 규모 등을 확인한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9월 착공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약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기차 소식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사설을 통해 이를 전기차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초기 수요층에서 대중적인 수요층으로 전환되기 전에 일어나는 과도기 현상인 캐즘을 넘어 전기차 수요 폭증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2035년까지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최근에는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휘청이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속에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어떤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할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기록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리버풀 원정에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은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 2대4로 패하며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6일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36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은 리버풀에 2대4로 패배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리버풀 원정에서 4연패를 기록하며 지옥의 연전에서 총 14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EPL 통산 300번째 출전을 기념하며 EPL 통산 120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골로 손흥민은 EPL 동양인 선수 역대 최다골 공동 2위 시즌을 달성했습니다. 토트넘은 추가 득점을 위해 맹공을 펼쳤으나 후반 추가 시간 메디슨의 턴오버로 살라가 골을 넣으며 오프사이드가 선언됐고 경기는 그대로 2대4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밀려들었는데요. 내일은 낮에도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우산과 얇은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한낮에는 서울 18도, 전국이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어버이날인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 오후 중서부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